운명. 메비우스 위에 수레바퀴. 제13장. 재회. 상습 지각. 1947년 초봄 서울 동숭동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2층. 반갑습니다. 2학기 동안 미 군정청에서 주관하는 일반 경제론 강의를 맡은 데니얼 윤이라고 합니다. 해방 조선의 경제를 이끌어 가실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면도 익힐 겸 먼저 출석을 불러보겠습니다. 박명식 씨, 송갑수 씨, 이정명 씨, 이정혜 씨, 이정혜 씨? 이정혜 씨 안 오신 거죠? 최동주 씨, 최진석 씨. 미 군정청은 해방 후 그간 일제의 혹독한 전쟁물자 수탈로 처참하게 피폐해진 민간 경제와 낙후한 산업 기반을 개선, 자유시장 경제의 조속한 안착과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영어 통역관이 필요 없는 유학파 인재 태아를 초빙했습니다. 강의는 태아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숭동 서울대 본관 물리과대학에서 진행되었고, 해방 조선의 일반 기업인들과 청년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던지라 수강 신청이 넘쳐 웬만한 인맥이 없이는 접수조차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아는 치열한 물밑 경쟁과 심사 과정을 거쳐 미 군정청이 직접 기획하고 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고도 첫 수업부터 불참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아가 미국 유학을 떠나기 3년 전인 1936년 무렵 발표된 케인즈의 일반 경제 모델은 고용과 이자 화폐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류 경제학으로 주목받고 있었기에 미 군정청이 태아에게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과 특히 정부 개입 경제 모델인 케인즈 이론 강의를 의뢰하고 무려 2학기 동안이나 집중 지원한다는 것은 해방 조선의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막대한 원조와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선의 기업인들을 모아 이들을 통해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 군정청이 개입해 지원할 계획임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태아는 귀국 후 지난 3달 동안 쪽잠을 아껴가며 강의 준비에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태아는 미국에서 돌아와 정한당 문턱을 넘자마자 코트도 벗지 않고 아버지 정도의 산소로 달려가 눈 쌓인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한참을 오열한 후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하루를 천일처럼 밤낮으로 애태우고 근심하셨을 그 극진하신 염려 덕분에 아들 태아 무사히 돌아왔다고, 너무 늦어 죄송하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다 건너 아버지 만나 뵈러 달려왔었노라고, 전쟁 발발로 노심초사하실 애달픈 근심을 모르지 않았다고, 태평양 건너 먼 바다 저쪽에서도 아버지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낯설고 긴 유학생활이 하나도 외롭지 않았노라고 쌓고 눌러담아왔던 마음을 정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는 기필코 해방 조선을 재건하는 일을 일생의 소명으로 삼고 훗날 윤정도 장학재단도 만들어 저로 인한 애태우심과 벽장 속 맘조림의 나날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 정도에게 다짐했습니다. 태아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듬뿍 받고 후사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시고 어머니와도 다정하게 지낼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도 맞아들여 그토록 염원하시던 파평윤씨 가문의 후사도 아버지 아들 태아가 꼭 이어갈 테니 이제 맘 놓으시라고 살아계실 때처럼 지켜보며 응원해달라고
눈 쌓인 봉분에 손을 얹고 약속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아들 태아가 정한당에 겨우 보름을 머물다 미 군정청에 전가를 받고 서울 올라갈 채비를 서두르자 수정은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보내기도 아쉬워 회원이 만들어둔 생활한복과 모과편들을 챙겨주며 자주 내려오라고 신신당부를 내었습니다. 태아는 서울로 올라와 미 군정청 간부들과 협의하며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정계 인사들의 청년 보좌관들도 소수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었기에 태아의 강의를 제대로 듣고 이해한다면 정부 수립 후에 경제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 이를 간파한 눈치 빠른 기업인들이 인맥을 대어가며 대리 신청까지 불사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태아가 수강 신청자 명단에서 낯선 이름 몇을 발견한 것도 미 군정청 인맥을 동원한 우회 등록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태아의 강의는 경제이론과 정책 향방뿐 아니라 미 군정청에 연줄 닿는 사람들과의 교분을 쌓을 수 있는 실로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태아가 준비해온 강의 계획서를 수강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고 있을 때 강의실 뒷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자가 조심스레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흰 블라우스, 남색 플레어 스커트, 하늘색 리본으로 묶인 머리카락, 2주 전 카페에서 보았던 뒷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앞모습. 태아는 머릿속에 안개처럼 뿌옇게 그려지던 앞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됐던 뒷모습과 겹쳐지며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 수강생들만 꽉 차있던 강의실에 그녀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리며 낮게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아는 그녀가 빈자리를 찾아 앉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섰다가 수강생 리스트를 뒤적여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다 문득 강의 계획서를 챙겨 그녀의 자리로 다가가 자료를 건네주며 이정혜 씨? 네. 이정혜 씨, 다음부턴 시간 지킵. 태아는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놀라고 당황스런 마음에 과하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왠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말끝을 흐리다 자신이 지금 꽤 당황해 있다는 것과 카페 몽마르트의 그녀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에 살짝 들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런 자신이 낯설어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그녀를 위해 칠판에 이름을 큼지막하게 적어주며 방금 전에 무뚝뚝함을 만회하려는 듯 목소리를 최대한 낮고 부드럽게 데니얼 윤입니다. 태아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노트에 적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소한 행동에 괜스레 설레는 자신이 당황스러워 강의 계획서를 나눠주다 말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서둘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의 내내 태아는 저도 모르게 흰 블라우스를 의식하고 일부러 외면하려 애쓰며 강의를 이어가다가 그런 자신이 스스로 못마땅해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윤태아, 유치하기.
태아는 등장할 때와는 달리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가방에 자료를 챙겨 넣어 뒤 한번 안 돌아보고 급하게 강의실을 나서는 흰 블라우스의 뒷모습을 보다가 무심한 척 옆에 수강생에게 몇 마디 말을 걸고는 어느 틈에 창가로 가 창문을 열고 다시 흰 블라우스를 찾아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뛰듯이 허겁지겁 잔디밭을 가로질러 교문 밖으로 이내 사라졌습니다. 바쁘시군. 예기치 못한 두 번의 마주침. 두 번 모두 저도 모르게 창 밖으로 뒷모습을 쫓고 있는 자신이 슬쩍 낯설어 태아는 창문을 서둘러 닫고는 강의실을 빠져나와 개동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태아는 책을 읽다가도 멍하니 좀 더 친절하게 대했어야 했다고 자책하기도 그녀가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기를 바라보기도 다음 수업에선 이미지를 만회해보리라 다짐하기도 태아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쉬움에 마음이 허전하여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숙집 주인 미애가 들고 왔던 등불을 들여놓아주고 영주 정한당에서 보내온 수화물을 건네는 것도 모른 채 오래도록 앉아 허공에 눈꽂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태아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속수무책 속만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매번 똑같은 시간만큼 늦게 강의실 뒷문을 열고는 세상 미안한 표정으로 살금 들어와 두 눈을 말갛게 뜬 채 세상 열심히 강의를 듣고는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쌩하니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번 지각 많이도 아니고 딱 출석 부르고 나서 강의 시작하기 직전 세상 죄는 혼자 다 지은 듯 미안한 표정으로 들어와선 고개도 못 든 채 태아에게 수업 자료를 전해받고는 미동도 없이 강의를 듣고 나서 수업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쟁걸음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태아는 또 매번 예외 없이 눈쫓음하고 있었습니다. 기실. 태아는 지각생 그 자체보다 관심을 놓지 못하고 벌써 몇 주째 불쑥불쑥 떠올리며 끝도 없이 생각맴을 돌리고 있는 자신이 더 어이없고 기막혀 속이 끓었습니다. 누가 눈치챌세라 수업 시간에 태아는 무심함을 가장하여 아주 짧은 시간 그녀에게 시선을 두곤 했는데 태아가 그리는 그래프를 따라 그리며 필기를 하거나 왠지 슬퍼 보이는 맑은 두 눈으로 수업을 경청하거나 태아가 일껏 준비해간 우스갯소리에도 보일 듯 말 듯 고심해서 준비해간 성의가 무색할 지경 웃는 건지 참는 건지 나름 성공은 한 것 같은데 너무도 찰나의 웃음이라 공들인 정성에 비하면 가성비가 가히 앵두급이고 칠판 내용을 지우기 전 잠시 필기 시간을 주느라 창가로 가 기다리며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만년필로 정갈하게 필기를 끝내고선 멍하니 창밖을 보며 무슨 수심이 그리 깊은 건지 눈은 또 왜 그리 슬퍼 보이고 신경 쓰이게 하는 건지 수업 내용이 어려웠나? 말이 너무 빨랐나? 저 때문에 강의 준비 곱절은 공들인다는 걸 아시기나 하는지 저 웃는 거 한번 보려 학생들 닥달에 우스갯감 구걸하고 수업 있는 요일마다 옷 갖춰 입고 폼 잡느라 개동 하숙 미애 여사 손세탁 다림질비 용돈 쏠쏠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이거늘. 웃자 좀 웃자 지각해도 좋으니 좀 웃으라고 이 앵두야.
이정혜. 학기가 끝나가는데 이름 석자 외에 제대로 아는 게 없군. 태아가 수강 신청자 관련 서류들을 뒤적여 인적사항을 찾아보니 종로구 창신동에 주소지를 둔 정해양장점을 운영하고 1923년생으로 24살, 자신보다 5살 어리며 누군가 미 군정청 인사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한지라 별도의 서류도 없이 달랑 수강 신청서 한 장이 다인 걸 보면 미 군정청에서도 상당한 고위급 인사와 연이 있는 듯한데 발빠른 남자 수강생들 수업 전후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귀동냥에 들어보니 별도의 매장을 내어 양장점을 운영하는 건 아닌 듯하고 창신동 집은 나름 규모 있는 와가로 주인은 50대 남자. 정혼자가 있는지 또래 남자와 손도 잡고 드나들며 버젓이 팔짱까지 낀 채 활보하고 백주에 오거니 가거니 드나드는 걸 보면 필시 자유연애 모던걸이 분명하다. 이곳 동숭동 캠퍼스에서도 그 남자와 만나 하교하며 수업 종료 후 그리 급한 것도 다 그 정혼자 때문이라고. 임자 있는 하늘별이니 괜한 헛물 켜지 말라고. 마치 태아에게 하는 소리인 양 떠드는 수다들이 태아가 보기에도 영 근거 없이 들리지는 않는데 정작 수업 중 보이는 당사자의 모습과 태도는 자유연애 모던걸은커녕 세상 다나한 요조숙녀. 순하게 맑은 두 눈과 말없이 고요한 표정이며 잡티 하나 없는 이조 백자 달 항아리를 연상시키는지라 태아는 그것이 또 유난스레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은커녕 신부 수업을 받으며 정혼자를 기다리는 어디 시골 대갓집 고택의 별채 아씨와 같은 고요한 자태를 떠올리게 하는 정갈한 모습이 촉새뱁새 푼수 없이 짓거리는 우스갯수다와 영딴판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태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고 규칙적인 지각이라니. 차라리 다음 학기에는 등록을 말든가. 태아는 말을 하다 말고 왠지 그건 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말을 삼키고 나서 혹여 지각에 무슨 남모를 사정이라도 있을지 모른다고. 그 남자도 실은 정혼자가 아닐지 모른다고. 정혼자면 나 같아도 벌써 혼인했지. 팔푼이가 아닌다매야. 저리 고운 다랑아리 여린 앵두알을 왜 24이나 되도록 그냥 뒀겠냐고. 이 나라 조선이 변하고는 있다 하나 혼기 꽉 찬 여인 혼자. 바깥 일 하려면 온갖 구설오해 냉대 맘고생이 한강물일 터. 그 놈이 정혼자면 팔푼이가 분명하지 그럴 리가 없다고. 달 항아리 앵두에게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어. 그리 슬퍼 보이는 걸 거라고. 정혼자는 개뿔 모두 헛소리라고. 설득인지 위로인지 애써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두 마디와 이름 석자라. 출석부를 기회조차 안 주시니 이건 뭐. 제14장 수정이 사명. 1947년 초여름 교촌리 정한당 안채. 애미 소원이라는데 딱 한 번만 만나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니? 수정은 봄학기를 마치자마자 태아에게 전보를 띄워 태아를 정한당으로 불러내렸습니다. 수정은 틈만 나면 차 마시자 태아를 안채로 불러들여서는 울고 웃고 으르고 달래며 모노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횟수로 8년이다. 8년. 8년을 한결같이. 혜원이 그 아이도 바쁘다. 너만 바쁜 게 아니야. 그래도 네가 태안이가 남자니까 네 쪽에서 먼저. 수정은 태아와 오후 내내 입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차마 눈도 못 감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네 걱정, 후사 걱정 뿐이셨어. 태평양 바다 위에 전쟁이 한창이라고. 태아, 너 백길 위험하다고. 기별도 못 넣게 하시더니 끝내. 그 심성여린 양반이 와가 한 채 값을 거반 넘나드는 그 무섭고 끔찍한 단파 라디오까지 어찌 장만해서는 벽장 속에 쭈그리고 들어앉아 맘 졸여가며 미국 방송까지 들었을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생각만 하면 태아는 이미 수정으로부터 수없이 듣고 또 들었건만 아버지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명치 끝이 조여들고 목을때가 뜨거워져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수정의 모노드라마가 주연과 장르가 바뀌어 자신의 혼사 프로젝트 신파로 넘어가 절정에 이를 무렵이면 태아는 얼굴 한번 못 봤어도 이미 혜원과 자신은 온우이나 마찬가지라고, 혜원이 자신을 피하는 눈치가 역력하다고, 자신이 정한당에 내려와 머물 때마다 매번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얼굴은커녕 머리카락 한 올 만나볼 기회조차 주질 않으니 감사도 치사도 할 도리가 없어 답답하다고. 태아는 자신이 유학가 있던 8년간 길고도 팍팍한 세월 아버님 어머님 살뜰히 챙기고 정한당 사람들과 종중 일까지 도맡아 거뒀다 하니 자신도 구렁이 담 타듯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라고. 혜원을 생각하면 자신도 마음이 늘 불편하고 미안했다고. 얼굴도 모르는 자신과 정혼으로 엮여 괜한 고생한 것 잘 안다고. 혜원이 연지제 부모님 탈상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버지 상까지 치르게 하고 재봉틀 돌려가며 어머님 병구 안에 정한당 살림까지 살뜰히 알뜰히 보살펴준 은혜 자신이 평생 두고 갚겠다고. 만나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라고. 하지만 은혜 갚자고 혼인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태아는 혼사 문제에 부쩍 단호하게 선 긋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쪽도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 보세요, 절 극도로 피하고 있잖아요. 태아는 수정이 혜원에게 너무 부담을 주어서 야멸차게 거절도 못하고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피함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쪽도 홍기가 꽉 찼으니 이젠 놓아주셔야 해요. 요즘은 자유연애가 더 이상 흠도 아닌 세상입니다. 외가에 머물며 혹시 마음에 둔 사내라도 있는지. 어머니께서 그 여자 영주 내려오면 저 대신. 수정은 혜원을 다른 사내와 연결시키려는 태아에게 그 여자가 뭐니? 그 여자가 혜원이 그 애가 어디 남이니? 그만하자. 태아 아버지, 이 애들을 어찌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그리 부담을 주시니 이젠 저까지. 그리고요, 어머니. 이제 모친화병 전보는 그만 좀요. 매번 너무 놀랍니다. 어머니께서 언제든 와라 하시면 저 내려옵니다. 정말이냐? 내가 와라 하면 내려온다고? 언제든. 네, 옵니다. 아버님 그리 가시고 저 후회 많이 했습니다. 태아가 귀국한 뒤로 수정은 정도의 유언을 실행하는 일에 사명을 걸었습니다. 수정은 태아도 없이 덜컥 정도의 상을 당하자 생배를 끊어다 가위로 숭덩 썰어 가장자리 단도 마무르지 않는 참최복을 지으며 기필코 정도의 유언을 완수하리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편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여기고 태아에게 여러 번 전보를 쳐 불러내렸으나 매번 혜원이 수정의 작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삼촌 댁에 다니러 가요, 어머니. 이쯤 되면 누가 봐도 혜원이 태아를 피하는 게 명백했습니다. 수정도 태아에 대한 혜원의 난감한 입장을 헤아렸기에 혜원에 대한 욕심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앞으로는 딸로서만 생각하자 몇 번이나 매운 다짐을 했다가도 막상 태아의 짝으로 혜원을 내려놓고 다른 신부감을 줄긋기 하노라면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정한당의 별채 아씨가 태아의 정혼자라고 온 영주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 터라 이미 혜원은 영주 사람들에게 정한당 새아씨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그런 혜원을 별채에 둔 채로 태아의 처와 마주치게 하는 일은 정말이지 양쪽 모두에게 못할 짓이라고 각성하며 수정은 먹었던 다짐을 거푸 되돌리곤 했습니다. 수정은 애가 탔습니다. 영주에서야 태아의 정혼자라고 이미 정한당 새아씨라고 도장 받아놓았다지만 서울 혜원의 외가에서는 올해로 24이 되어 혼기를 넘기고 있는 혜원을 혼사도 안 치르고 이제껏 붙잡아 두고 있는 정한당이 야속할 것임은 입장을 바꾸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어해 전부터 혜원의 서울나들이가 잦아진 것도 수정을 더욱 애달게 했습니다. 딸로서든 태아의 짝으로서든 혜원의 혼사는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게 되었다 보니 수정은 안달에 복달이 더해져 밥이 명치에 걸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둘이 딱 한 번만 만나보게라도 하고 마음을 접어도 접어야 미련이라도 안 남지. 저 이쁜 아이를 남의 집 며느리로 빼앗기고 저승 가서 그 양반 낯을 어찌 보누. 수정은 멀쩡하던 정혼이 대체 왜 이리 비틀린 것인지 이유도 없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된 것인지 생각할수록 얄궂어 장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행랑아범도 그러더구나. 그때 그날 저녁에 자기가 상자를 받아두는 게 아니었다고. 기절이라도 시켜 널 붙잡지 못한 게 원통하다고. 우평국에 가서 귀신도 모르게 전보를 치고 오는데도 혜원이가 어떻게 먼저 알고 사라져버린다고. 다들 막순이까지 천생연분이라 입을 모으는데 너희들 둘이서만 소 닭 보듯. 아니지 아니야. 외양에 묶인 소도 하루 더 버는 달구새끼 얼굴을 보는데 너희들 둘은 같은 꼭지 지남철을 얼굴에 씌워나는지 어찌 이리 매번 밀어내며 비껴서기만 하는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보면 필시 지들도 눈이 달린 이상해야 서로가 제 배필인 걸 알아볼 터인데 옷구슬도 몰라보는 팔푼이가 아닌 다매야. 태아는 수정의 길고 긴 넋두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에 묻혀 흘리다 수정의 옷구슬 얘기에 불쑥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랑아리보단 옷구슬이 더 어울리는군.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하지요. 어떻게든 연을 이어 배필로 맞고 싶은 옷구슬 닮은 앵두한 아리 있긴 합니다, 어머니.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5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15장 파티장의 그녀 제6편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